비트가 쉽사리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평들이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오를 거라면 이런 기울기 형태의 이평들을 힘을 해소시킨 후에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50분입니다. 빠르게 현재 상태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1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22평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으나, 아니 터치도 못했죠. 하지만 대파동이 과매수권을 이탈하면서 22평의 기울기가 완만해짐에 따라 캔들이 22평을 뚫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2평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죠. 캔들을 22평 위로 올려놔야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이 이틀 동안 양봉을 띄워줌으로써 하락 힘에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전일 52평 위에서 캔들이 마감됐다는 점.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락하고 있는 52평 위에서 마감이 됐죠. 아직 여전히 이 52평의 방향은 하락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만약 지금 나오는 오늘 캔들 또한 52평 위에서 머물게 된다면 52평이 방향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상단에는 이 12평이 내려오고 있죠. 게다가 그 위치는 캔들 구조상 이 넥라인의 매물대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자, 어디냐면 이런 구간이죠. 대략 106.5에서 107.5 사이인데,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말씀드린 106.5에서 107.5 사이에서 이 12평과 22평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크 발생 지점과 매물대 라인이 겹치게 되면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동과 중파동은 여전히 하락 방향이며 이 소파동만 반등 중이라서 아직 완전히 하락 힘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4시간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4시간 차트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 전환의 조건이 나온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 단기 2평의 바닥 형태, 그리고 22평과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캔들 또한 22평 위에서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 이 하락하던 22평이 점차 완만해지면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캔들이 지속적으로 22평 위에서 놀아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상승 채널이 그려지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위에 보이는 42평과 62평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이고, 타이밍 맞춰 채널 상단에 겹치게 된다면 이곳은 이런 매물대와도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한 저항작용이 또 한 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아까 말했던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상 대파동이 과매도권에서 빠져나와 외바닥을 형성하였고, 중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나, 중요한 것은 이 소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해주면서 좀 버텨줘야 이 중파동이 따라서 과매수권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럼 대파동의 방향도 조금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돼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아직 상승 힘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실 생각이라면 이 2시간 차트에서의 2평, 하락하는 2평, 그리고 채널 상단, 이런 구조물을 통해 채널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 저항, 지지. 하지만 여기 구름대도 존재한다는 점, 강한 저항 구역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시는 분들은 채널 매매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4시간 차트에서 이런 쌍바닥 형태가 그려지면서 상승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뒀고, 그 다음에 이런 저항 매물대에서 다시 하락하는 헤드앤숄더 패턴도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이 둘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쉽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위에서 가파르게 하락하는 이평들, 즉 쉽게 말해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캔들이 이런 상방에서 놀아줌에 따라 다 이평들이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위에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저항 매물대는 아예 없었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심리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구조물상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캔들이 이겨야 합니다. 이런 하락하는 이평들마다 저항작용이 생길 겁니다. 이런 하락 힘들을 막고 버티면서 이 안에서 추가 바닥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이 구름대도
횡보로 통과를 해야만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나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는 점, 헤드앤숄더 패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간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에 몸통으로 장악하는 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가파르던 5위평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현재 밑꼬리를 달고 상승 중이나 보통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덮는 양봉 캔들이 발생할 확률보다 키높이만 맞추고 여기 한 번 더 하락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간 차트 기준으로 만약 하락한다면 현재 캔들의 반등 예상치는 이 라인이 될 겁니다. 약 106.5. 아까 제가 1일 차트, 4시간 차트 단위에서의 보던 구역과 비슷하죠. 어쨌든 직전 양봉 캔들, 이 캔들의 마감 위치입니다. 그죠? 중파동이 과매수권에 버티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며 아직 상승 힘이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죠. 당장 단기적으로는 소파동이 과매수권을 빠져나와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캔들 한 개 정도는 더 음봉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월봉단입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캔들 하나가 리셋이 되었죠. 월간 단위에서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월간 단위의 2평 구조와 캔들 상태인데 하락 힘이 전혀 보이지 않죠. 눌린다 하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락하더라도 상승세가 꺾였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말하기 힘든 매우 상승힘이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초기라 캔들의 규모가 매우 작으나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형성할 거예요. 그 둘 다 고려한다면 일단 5위평의 위치는 대략 한 요정도 이 캔들의 여태까지 마감했던 위치가 최대한 겹치는 곳 이곳이죠. 93에서 94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두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5위평 또한 기울기가 완만하죠. 완만했을 때는 위아래로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평은 뭐죠? 12평입니다. 12평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올라왔으나 그래도 여전히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 이 위치가 이전에 보면 이런 꼬리 라인도 겹치게 되죠. 그죠? 이 라인까지 열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88에서 89 사이네요. 세력이 작정하고 오버슈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93, 94K는 너도 나도 보는 자리. 만약에 뚫릴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라인까지 고려해 볼만 하겠죠. 어쨌든 월 초기라 캔들 규모가 매우 작으니까 지금은 아래 위로 다 범위를 따져봤을 때 대략 10K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점과 최고점의 범위는 20K가 넘는 무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달에는 이 캔들의 윗꼬리 아랫꼬리 둘 다 만들 수 있다. 그 범위는 이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제가 차트 분석을 하는 도중 프랙탈적인 모습이 보여서 잠깐 공유 드리자면 자, 여기가 2021년도 불장 당시 쌍봉 형태죠. 그죠? 이전의 고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락을 했죠. 그쵸?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 여기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이 모두 과매수권을 벗어나서 하락 방향이죠.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동과 중파동이 여기서 과매수권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차 상승을 이어나갔죠. 이 재상승 때는 결국 대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버렸습니다. 하방으로. 이유는 중파동의 고점 낮은 쌍봉, 소파동의 고점 낮은 쌍봉, 이 형태가 발생하면서 주간 차트상 이런 다이버전스 형태가 형성이 돼버렸죠. 그죠? 이러면서 엄청난 하락 장세가 이어졌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두 번째 봉을 형성하는 이 고점 구간 현재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점을 살짝 높였죠. 자, 소파동이 과매수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죠. 중파동이 과매수권에 유지 중입니다. 지금 그렇죠. 대파동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방으로 전환 중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는 물론 이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매우 비슷하죠. 한번 눌림 후 재상승을 이어나갑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때 지금 눌림 후 재상승을 이어나갈 시 그게 마지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 형태가 발생할 확률이 있죠.
똑같이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주간 차트 단위에서 스토캐스틱 모양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쌍봉 형태가 발생하고 캔들과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청난 하락 시그널인 셈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런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고점을 살짝씩 높이면서 이런 쐐기형 패턴으로 상승하는 그림. 그러면 어디까지나 망상일 수 있겠지만 이런 형태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101K가 무너진다면 88, 89 여기 중반까지는 열어둬야 한다. 왜 하필 여기냐? 92, 94는 이 구간이죠. 여기는 개나 소나 다 보고 있다. 여기 오면 개미들이 다 탄다. 당연히 고배치는 인간들도 있을 거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 구간을 털어버리는, 오버페이스로 다 뚫어버리는, 그러면서 스탑로스가 다 터지겠죠. 이 유동성을 싹 다 받아먹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중요한 지지 저항을 했던 이 라인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한다 치면 이런 쐐기형 하단 구역과 또 겹치고 마침 여기 구름대도 있죠. 그죠? 재상승 시 이게 마지막 피날레일 가능성이 있다. 상승 쐐기형은 고점 수렴 끝에 언젠가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테니 그럼 이때가 알트를 담아 볼 만한 시기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하락폭이 엄청날 겁니다. 상승 쐐기형으로 가다가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형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그것은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먼 미래긴 한데 이제 마지막 피날레 후 이 마이너스 3, 40%짜리 조정이 온 후 재차 비트가 상승할 건지 아니면 2021년도처럼 그냥 하락장 시작일지는 당장 알기가 힘들지만 이대로 진짜 알트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불장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하락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 알트가 최저점이 될 겁니다. 근데 하락이 시작점이라면 잘못 샀다가 잣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